그럼 중시 오늘과 내일 첫 번째 순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청자가 궁금해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간밤에도 그렇고 새벽에도 네. 그렇고 좀 이슈가 많은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슈 어떤 건지 먼저 공개를 해볼게요. 네, 아마 오늘 이제 개장 전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네. 악재를 다 접하셨을 텐데 뭐 대표적인 관련 종목이 SK케미칼이 아닐까 싶습니다. 추락하는 것에 과연 날개가 있을까 싶고 오늘 SK케미칼의 급락은 예견이 됐었잖아요. 과연 네. 그 하락폭이 얼마일까 네.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 3상 중단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3만 명 3단계 실험 참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 참가자에게 부작용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정부 측에서는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대규모 임상 시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는 부작용 참가자들의 회복을 전망하면서 뭐 원인이 규명이 되면은 곧바로 임상에 재개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SK케미칼 뭐 종목 토론방에서도 오늘 뭐 많은 의견들이 좀 네. 올라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의견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SK케미칼의 손절가를 그러면 우리가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요? 뭐 네. 그렇겠죠. 저는 한 28만 원 정도가 중요한 손절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왜 생각합니다. 그 가격대인가요? 왜 그러냐면 그 지난 7월 말 정도 혹은 8월 초에 이제 주가가 한번 크게 올라왔다가 약간 이제 한 1, 2주 정도 네. 소강 국면을 보였던 가격대가 28만 원대예요. 그러면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강한 손바뀜 혹은 뭐 신규 매도 이 공방이 벌어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한 1, 2주 사이에 이 자리가 테스트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28만 원이 지켜진다라면 주가는 뭐 다시 뭐 급등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상승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고 그 자리가 그냥 쉽게 무너진다라면 공교롭게도 또 올라오고 있는 121선 라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8만 원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 급락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단기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환자 한 명한테 지금 발생한 맞아요. 것이라고 그러고 어떤 내용인지가 공개가 되진 맞아요. 않았어요. 원인 규명이 되지 않았죠. 그렇다라면 이제 뭐 지금 환자가 또 회복기에 있다라고 한다라면 일시적인 약간 쇼크 현상이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서 회사도 언급했지만 임상 시험은 진짜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약간의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이제 보건당국 차원에서 중단을 한 것인지 기업 내에서 선제적인 중단을 한 것인지 여부가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기업 내에서 선제적인 중단이라 생각하고 있고 이게 취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임상 그쵸, 실패 실패가 이런 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잘 찾아낸다라면 다시금 또 좋은 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망감 약간 최근 테슬라 이슈도 좀 있다 보니까 한번 빠지게 된다라면 좀 크게 빠지는 좀 이슈가 오늘 좀 작용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진짜 보수적으로 가서 오늘 하한가까지도 예상을 했었는데 네. 바로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 좀 반박 기사를 내고 뭐 흔한 일이다 이런 해명들이 좀 나오면서 생각보다는 낙폭이 좀 크지 않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SK케미칼 뭐 40만 원대에 들어가신 분들께서는 뭐 그쵸. 상당히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악재인데 오늘 또 종목 토론방이 시끌시끌합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회복될 정도의 부작용이면 그리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고요. 부작용이 나타난 시험 참가자 역시나 아스트라제네카 이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것과 동일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또 주주분이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매도 아니고 꼭 붙들고 있어도 될까요? 역시나 대응 방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백신 임상 재개 뉴스 나오면 급등할 것인데 말이죠. 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결국에는 임상이 또 재개가 되고 네. 만약에 백신까지 개발이 되면은 또 모멘텀으로 바뀔 수 있는 뉴스일 텐데 노바백스가 이제 백신 후보 물질 임상 시험 성공적으로 또 발표를 하게 되면서 노바백스가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또 위탁 개발 생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급락한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대응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짜야 하는 걸까요? 뭐 엄밀히 따지면 아스트라제네카도 이게 뭐 SK케미칼의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바백스처럼 이제 그 SK 사이언스가 생산 계약을 맺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이제 약으로 출시가 된다라면 그 생산 공정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것인데 저는 뭐 노바백스가 뭐 아스트라제네카를 뭐 100% 대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노바백스가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라도 노바백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회사가 백신을 개발한다고 하면 그거 생산할 수 있는 그 양이 그 전세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SK케미칼이든 국내 다른 기업이든 그 회사랑 계약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역할을 충분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노바백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고 코로나 백신 생산 시설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국내에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위탁 생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일정 부분에 약간의 수혜를 입을 수는 있지만 네. 중요한 건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이제 현실화될 수 있을지 여부. 또 노바백스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SK케미칼이 얼마나 생산을 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라서 그러한 것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SK케미칼 대응 방법 먼저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어떤 종목으로 저희가 볼까요? SK케미칼 하면 또 이 종목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SK디스커버리가 동반자인데 손절가 SK디스커버리는 얼마로 잡아주셨을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저는 6만 원 잡았습니다. 6만 원이요. 현재 주가가 67,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네. 좀 더 보수적이죠. 왜 그러냐면 SK디스커버리는 SK케미칼의 지분을 한 30%, 한 34%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SK케미칼은 SK사이언스의 지분을 거의 100%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회사가 나스닥 상장이 됐을 때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면 SK디스커버리는 SK케미칼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이슈로 올라온 것인데 이게 지분이 갖고 있다는 회사, 그러니까 그 자회사가 됐든 관계사가 됐든 그 지분 가치가 급증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쉽게 반영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SK디스커버리는 그런 것들이 좀 일시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다 주가 흐름이 없다가 이번에 좀 악재가 나온 것인데 그렇다면 SK디스커버리 주가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비슷합니다. 지난 그 8월 10일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장대 양봉이 하나 있거든요. 이 양봉의 50% 정도 되돌림을 지켜진다라면 그 자리가 6만 원대인데 기술적으로 이 자리가 지켜진다라면 조금 상승 가능성, 반등 가능성 열어놓으셔야 되겠지만 이 자리가 그냥 이탈한다라면 뭐 마찬가지로 한 5만 원이나 한 4만 원 초중반까지도 좀 하락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SK케미칼과 마찬가지로 좀 장기 악재로 볼 만한 이슈인 거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또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멘텀은 그래도 우리가 남아있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네. SK 사이언스가 상장 이슈는 여전히 몸에서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회사가 뭐 안 좋은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계속 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이제 상장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흥행을 하느냐 못하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가 됐든 앞으로 이제 BTS가 됐든 SK 바이오팜이 됐든 흥행을 했으니까 여론몰이가 되고 자금이 몰렸으니까 그 기업이 주목을 받은 것이지 그 이후에 상장한 회사가 되게 많아요. 네. 그 이후에도 근데 SK 바이오팜 이후에도 근데 관심이 없는 기업은 썩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이슈가 있어서 좀 관심이 있을 때 좀 흥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흥행을 할 때는 기존의 사업 부분이 좋냐 안 좋냐를 따지는 것인데 약간 이런 노이즈가 발생을 한다라면 흥행에도 약간의 불안감이 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뭐 SK케미칼의 주가가 하락한 것이고 그것이 하락한다라면 또 그것에 따라서 올라왔던 SK디스커버리도 하락을 같이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디스커버리 종목 토론방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시나 또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된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임상 3상에서 가장 먼저 부작용을 발견한 거면 가장 진행 빠른 거 맞는 것인지 뭐 트러블 슈팅 과정인 건데 라고 글을 남겨주셨고요. 85층 주민이시래요. 매수 가격이 85,000원인데 뭐 물타기 할까요? 손절할까요? 역시나 대응 방법을 고민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백신 임상
임상 중에 부작용을 발견한 건 오히려 또 호재라고 보시네요. 왜 주가는 거꾸로 가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부작용이라는 게 임상을 하다 보면 의뢰 좀 나타날 수 있는 일이기는 한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부작용 없는 약은 없겠죠. 네. 또 시험 없는 약을 만드는 것이다 보니까. 근데 원래 이제 뭐 한 10월이나 11월쯤에는 좀 백신 개발에 네. 대한 게 가시화되지 않을까 했는데 시기가 늦춰질 그쵸. 수밖에 없는 건 그런 그게 이제 팩트가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게 이제 네. 아쉬움감이 실망감을 나오는 것이죠.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회사만 백신을 만들고 있다라면 뭐 임상이 늦어지든 약간의 노이즈가 발생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지금 후보 물질 나온 것만 하더라도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4-5개 이상이고 또 지금 뭐 증명된 건 아닙니다만은 러시아든 중국이든 자기들이 백신 만들었다고 막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투자자들은 좀 조급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다른 기업이 먼저 선점을 하면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주목을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약간 임상이 중단됐다라는 거에 조금 주가가 좀 화들짝 놀라면서 하락을 하는 건데 엄밀히 따지면 아스트라제네카의 어제 주가 그 기업의 주가는 나스닥 시장에서 본다면 2%인가? 오히려 1%인가 상승했어요. 상승 마감했고 네. 이제 시간에 거래에서 밀렸어요. 네, 이게 시간에 걸려서 6%대로. 6% 하락했잖아요. 6%도 뭐 테슬라 뭐 20% 하락하는 거에 비교하면 그리고 때 이런 이슈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는 뭐 지금 오히려 부작용을 투여하고 있는데 부작용 나오는 것보다는 임상 중에 부작용 나온 것을 좀 잡아내는 건 당연한 건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 코로나 백신을 경쟁하는 업체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투자자들이 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토론방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오늘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뭐 SK 케미칼, 뭐 SK 디스커버리 주주분들은 물을 타시더라고요. 여기 토론방에 물타기를 할까요? 손절할까요?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 오늘 이제 물 타신 분들도 있을 거란 네.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버티는 게 지금 답인 건지.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물탈 자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물탄다라는 것은 좀 충분히 하락을 했을 때 혹은 지지선이 좀 확인됐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인데 네. 아직 지금 위아래 꼬리가 나오고 SK케미칼 나오고 있는 것이고 SK 디스커버리도 좀 밑에 아래 꼬리가 좀 길게 나온 것이지만 이게 또 꼬리 잡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1대1 대응은 매칭은 안 되겠습니다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그 5%까지 하락했다가 반등 줬던 만큼 어저께 다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꼬리 잡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서 만약에 물타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의 흐름은 확인을 하시고 나서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디스커버리까지 저희가 대응 전략 만나봤고요. 마지막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 저희가 오늘 또 집중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마지막 종목은 진맥트릭스입니다. 백시터 지분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독일가, 약일가, 손절가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손절가는 14,000원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맥트릭스도 역시나 오늘 급락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일단은 뭐 아스트라제네카와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회사죠? 이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옥스포드 대학교하고 지금 협업해서 연구를 좀 네. 진행하고 있는데 진메트릭스가 옥스포드 대학교 분산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후보 물질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지금 네.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하고 있는 백신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진메트릭스가 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것이 성공을 했을 때 기업의 가치는 늘어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지분법 가치로 재평가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들로 진메트릭스가 또 관련주로 좀 주목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메트릭스도 바로 토론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많은 주주분들이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글을 보면요. 원인 불명 환자 한 명으로 임상 끝나진 않는다. 정말 문제 있었으면 벌써 수십 명은 나왔어야지라고 글 남겨주셨고요. 진단 키트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진단 키트와도 또 관련된 종목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한 전체적인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네, 뭐 2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죠. 진단 키트 판매가 네. 상당히 좀 잘 이루어지면서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을 했고. 근데 3분기는 또 애매하다고 그렇죠. 하던데. 이제 네. 그것이 이제 진단 키트 업체에 대해 딜레마예요.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면 2분기 때까지는 진짜 진단 키트 업체들이 해외 긴급 수출도 하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호황을 누렸지만 지금 이제 각 국가별로
진단 키트를 만들기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진단 키트가 너무 종류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좀 우려가 되고 있고 수출하는 거는 뭐 상당히 저가 공급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3분기가 이어질지 여부. 또 하나는 2분기 때는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그것이 연속해서 늘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2분기 흑자가 뭐 50억이라고 쳤을 때 3분기도 또 동일하게 50억을 기록하게 된다면 이제 눈높이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아니, 그런가 보다라고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3분기 때에 진단 키트 관련해서 매출이 얼마 더 늘어날 수 있을지 또 그것이 연소성을 얼마 뛸지 여부를 좀 봐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진 매트릭스뿐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진단 키트 업체들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진단 키트 관련된 매출은 정체 현상을 띠거나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을 열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전체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된 종목들 3개로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저는 어제 중대본에 그 네. 브리핑 해프닝도 있었고 오늘 아스트라제네카의 악재도 있었고 그야말로 코로나19 백신 치료제들은 춘추 전국시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뭐 개발은 될 거니까 네. 그 모멘텀은 시장에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탑픽으로 꼽을 만한 종목이 아직 시장에 존재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국내 기업들이 뭐 어떤 기업이 개발 중에 있다, 뭐 임상하고 있다, 뭐 나쁘게 본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서 신규 투자는 부담스럽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국가든 어느 기업이든 분명히 개발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였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그 개발을 했을 때 그 나라 혹은 그 기업의 생산 시설만 가지고는 전 세계를 커버를 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아를 커버하려면은 분명히 우리나라의 대량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뭐 저는 하나마나 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기업들이 계속 우상향하면서 과거에도 주가가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전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번에 약간의 해프닝 이슈는 있었겠습니다만은 셀트론 헬스케어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앞으로 역할을 해낼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온다면 전 모아가는 측면에서 매수 투자는 충분히 좋은 전략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위탁 생산 CMO로 연결지어서 좀 보시는 경향이 있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예전에도 그렇게 보고 있었고 네. 지금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부분 오늘도 저희가 이슈로 풀어봤고요.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